안녕하세요. 바이크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라이딩이나 투어 영상이 아닌 바이크 안전하게 타는 법, 사고 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타는 법에 관해서 몇 가지 방법의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전문가 수준이거나 또 레이스 선수분들처럼 잘 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제 경험, 제 일상적 정말 일반 운전자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도 있고 세부적인 또 얘기도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원동기 면허부터 해서 97년도에 운전면허를 따서 지금까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변 접촉 사고가 초보 때는 한두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무사고입니다. 바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보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상에서 사고가 접촉 사고라든지 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고가 나는 이유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라이딩 경험 부족 및 기술 부족이 있겠습니다. 면허를 따고 실제 도로에서 운행을 처음 하거나 운행 미숙으로 인해서 초보 때는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하기 방법으로 시골길이라든지 차가 없는 곳에서 도로 연습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라이딩 스쿨이 많이 있진 않지만 그런 곳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운다면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125cc부터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0cc, 그 다음에 리터급 650cc, 그리고 현재 닌자 1000SX 리터급을 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또 이렇게 리트급을 타도 운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고출력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그 배기량에 맞는 느낌이나 기술을 쌓아간다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조금 더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이유 두 번째, 과속입니다. 바이크나 차나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우리나라에서 사고 나는 이유 첫 번째가 과속입니다. 두 번째가 졸음운전이라고 들었고요. 아무래도 과속을 하게 되면 특히 바이크는 차하고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와는 다르게 가볍기 때문에 고출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게 되면 위험하죠. 그 예방법으로는 당연히 과속을 하지 않고 규정 속도로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뻥 뚫린 곳이라든지 직선 도로에서는 한 번씩 과속 의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항상 한 번쯤 또 그렇게 달려볼 수도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규정 속도와 또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배달하시는 분들은 또 배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게 배달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나는 이유 세 번째, 오버슈팅. 자기 실력을 과신하는 거죠. 특히 솔트보다 단체 도어 때 다른 바이크를 따라가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코너를 타는 경우에 그런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단체 투어를 가게 되면 그 따라가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죠. 그 예방법으로는 처음에는 초보 때는 주로 좀 솔트를 다니면서 조금 더 바이크에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단체 투어를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 투어를 가게 되더라도 또 요즘에 또 빨리 달리시는 분들은 또 먼저 가고 천천히 가시는 분들은 또 천천히 가서 늦게 가면 또 기다려 주기 때문에 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가 나는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그에 대한 또 해결부터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고 장소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장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차로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가장 앞쪽에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빠르게 출발하게 되면 좌우측에 변경되기 전에 신호에 노란불이라든지 또 빨간불에 또 통과하는 차들이나 차량이 있는 경우에 그 차량과 부딪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서 출발할 때는 천천히 좀 한 박자 늦게 출발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크는 평상시에는 규정상으로는 1차로 방향 좌회전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바깥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1차선을 주행하게 될 경우에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맞은편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2차선으로 그리고 바깥 차선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차 방차를 주변 상황을 주시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게 될 때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되죠. 말 그대로 사각지대니까. 요즘에 디지털로 돼서 또 다 보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거는 자동차나 바이크나 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차 사각지대는 크기 때문에 대형차 주변으로 앞, 뒤, 좌우로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이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경우에 특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녹색불이라고 가는데 좌회전이 비보호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교차로에서 중요한 거는 천천히 안전하게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편도 2차로에서 제가 1차로나 2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옆 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일 때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 또 도로 흐름에 따라서 가게 되면은 크게 또 위험하지 않는데 또 바이크는 아무래도 또 추월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추월을 이렇게 할 때 바로 옆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항상 주변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측을 좀 해야 되죠. 우리 보통 예측 운전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예측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때와 예측 운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차량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으면 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측 운행을 해야 될 때와 예측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험하다고 예측 운행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특히 하지 말아야 할 때는 교차로에서 신호 예측을 한다든지 또 예측 운행을 해야 될 때는 교통 상황이라든지 우리 주변 상황을 모두 파악하면서 항상 저 차의 움직임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초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도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 상황을 좌우 앞뒤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도 국도로 갈 때는 또 어떤 사고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로 갈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농기계, 우리가 코너를 돌았을 때 또 바로 농기계 같은 운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마주쳤을 때 당하게 되거나 브레이크를 잡거나 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아무래도 차량이 평소에 많이 다니지 않으면 갓길 쪽으로 흙이라든지 낙엽 등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고요. 주로 가운데 쪽으로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시내를 다닐 때는 비가 올 때라든지 시내를 다닐 때는 도로 한 차선에서 한 차선 안에서 가운데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보통 자동차들이 기름 같은 걸 흘리기 때문에 가운데로 가면 미끄럽다 그러죠. 그렇지만 지방도로 갈 때는 가쪽으로 달리면 또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코너 같은 곳을 주행할 때 맞은편에서 지방도 같은 경우 편도 2차로 왕복 2차로인 경우에는 상대측에서 또 불법 추월하는 차량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도 그렇고요. 가속으로 달리다 보면 10km, 30km, 50km, 100km마다 50km는 50m, 100km에는 100m 대략적으로 그렇게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안전거리가 없으면, 특히 바이크는 바퀴가 4개가 아니고 2개이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고, 컵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전도가 되거나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나 안전거리가 있다면은 사고 위험을 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또 한 번 더 처음 바이크에 입문하시거나 또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가 즐겁게 차량처럼 안전하게 또 이렇게 편하게 타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가 또 재미도 느끼고 즐겁게 또 이렇게 신속하게 다니기 위해서 좀 타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신호와 안전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탄다면, 서킷이 아니고 공도이기 때문에, 혼자 운행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나 규정 속도를 지키는 건 좀 당연하겠죠. 그리고 안전장비, 바이크는 아무래도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보다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몸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장구류, 헬멧, 자켓, 또 바지, 부츠, 또 뭐 기타들은 다 착용하고,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운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 번쯤 이렇게 뭐 동네라든지 앞에 나갈 때는 반바지라든지, 또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반팔도 입고 나가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또 그럴 때 또 10번 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나가다가 한 번 또 그렇게 나갔는데 또 사고가 꼭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완벽하게 착용하시고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정기적인 바이크 점검이겠죠. 우리 다른 걸 다 준비하더라도 우리 출발 전이나 또 출발 후에, 출발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 점검이라든지 각종 오일이 바닥에 뭐 누수가 없는지, 그리고 각종 뭐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라든지 작동하는지 한번 점검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운행 중에 갑작스럽게 그런 고장이 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토를 갔다 오면 깨끗이 닦아주고, 또 이렇게 파손된 부위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영상을 이렇게 찍어 봤는데 많이 스트로크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